님들, 저 진지하게 묻고 싶은데 치킨 먹을까요? 아, 너무 땡기는데? 지금 배때기가 등짝에 달라붙은 것 같아, 안에서. 지금 배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 배고프다고. 아, 큰일 났다 진짜. 아, 못 참겠다. 아, 안돼 안돼.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잠깐만. 아, 배고파. 먹으라고요? 먹으라고요? 말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먹으라고 하네. 어떡하지? 아, 고민된다. 아, 여러분들 일단은 몇 가지 우리 Q&A 시간 됐으니까 편하게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되게 핫한 게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 티파니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XRP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여자분인데 리프사 직원인 그 메인 개발자인 닉한테도 뭐 심지어 스낵맨한테도 XRP와 리플에 대해서 웬만한 리프사 직원보다도 잘 아는 것 같다라고 인정받았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분이라고 불러야 될지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자, 어쨌든 사람이든 분이든 간에 그 여성이 최근에 일본 미더에도 참여 안 했죠. 그때 왜 참여 안 했냐면, 그러니까 잠깐 그 여자 얘기를 할 거라서 이제 최근의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참여 안 했냐면 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최근에 스텔라 루멘 소각한 거를 약간 비꼬았어요. 솔직히 저격했어. 솔직히 봤을 때 저격을 했더니만 거기에 삐져갖고 나는 안 가겠다 이런데 막 하면서 일본 미더을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전날에 갑자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XRP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과 좀 투닥투닥 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또 제드와 단둘이 만난 적도 있어요. 단둘이 막 공개적으로 막 우리 다시 만나, 뭐 어쩌고 만나, 지금 당장 만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짜 만났어요, 둘이. 그래서 막 안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공개 하나도 안 하고 막 좋은 만남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랬던 이 여성분, 저는 이 여성분을 참고로 작년부터 뮤트를 시켜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어떤 여자냐면, 판이 치면 나오려나?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방송할 때 요 여자 얘 글이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진작에 작년부터 뮤트를 해놓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왜냐면 도움이 안 돼요. 이 여자가 XRP 트럼프가 있을 때 친했어요. 둘이 친했지만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서 작년부터 뮤트를 해놓고 있었어요. 뮤트를 해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글이 안 보였고 저 역시도 이 여자의 글을 볼 일이 없었죠. 계속 뮤트를 시켜놓고 있어갖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글을 못 봤는데 이 여자가 제드 맥칼럽이 사토시 아니냐는 얘기를 진지하게 한 것 같아요. 약간 미친 것 같아. 아니, 볼드모트를 사토시라니, 세상에, 이 여자야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월 말에 굉장히 한 달 전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파문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지난 얘기인데 저 역시 뮤트 시켜놓고 관심이 없었고 이제 많은 분들 또한 그쪽에 관심이 없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활활 타오르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제드가 사토시일 수도 있어요.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지금 사토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리얼 사토시는 누구냐? 지금 아는 사람만 조용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아무도 누가 사토시인지 모르죠. 그러니 제드가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제드가 사토시인들, 사토시가 아닌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진짜 이거잖아요. 상태가 딱 사토시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 사토시였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사토시는 지금 본인이 원래 비트코인 만들었던 철학과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설계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전혀 스텔라는. 그러니까 뭐 사토시여도 뭔가 이상하고 사토시가 아니면 뭐 아닌 걸로 됐고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토시라는 게 굉장한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크레이그 사건을 보면 알죠. 크레이그 맨날 그 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맨날 약간 미쳐갖고 내가 바로 사토시다, 마치 나는 가수다 이런 것처럼 내가 사토시다 막 이러면서 맨날 해갖고 굉장히 어그로를 잘 끌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토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그만큼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토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재미삼아서. 근데 너무 진지하게 빠져드시는 거는 저는 이제 만류하고 싶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제드가 사토시 참 재밌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얘기 나왔던 게 뭐지? 이 테니토시가, 이 친구 정말 테니토시 진짜 궁금한, 몇 살이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저랑 얘기 자주 하니까 궁금한데, 어쨌든 테니토시가 이제 필리핀 이 코인스 PH 거래소에 이 볼륨 거래량을 이제 데이터를 추출했나봐요. 이 다른 친구 통해서, 일본의 다른 친구 통해서 추출했고, 보면은 아마 9월이 아니네요. 작년부터 이제 이 볼륨을 토대로 이 마찬가지로 리퀴디티 인덱스를 만든 것 같은데, 이제 결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테니토시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ODL을 안 쓰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의견이 달라요. 왜냐면 테니토시의 인덱스가 완전 무결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금이라도 쓰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제 본인의 만든 인덱스를 통해서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거꾸로 역전했다는 거를 토대로 안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본인의 인덱스를 맹신한 거 아닌가. 그래서 테니토시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건데, 어쨌든 참고하십시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테니토시는 참고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정보를 전달드리면, 그 ODL 트래픽을 추적하는 유틸리티 스캔이라든가 여러 개 사이트 한 두세 개가 지금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ODL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래소인 뭐 비트스탬프라든가, 그리고 호주의 그 어디죠? 이 비트코인 어쩌고 저쩌고, BTC 마켓이나 또 어디 있을까요? 빗소라던가, 이런 ODL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래소 간의 XRP 이동에 필리핀의 코인스 PH로 이동하는 게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ODL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테니토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환차익을 노리는 보따리상, 트레이더들의 그런 XRP 움직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덱스화 시켜갖고 이 지수를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지금 보니까 ODL을 사용하면 약간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지금 마이너스 내려가는 거 보고, 이거는 오히려 가격이나 이런 상황에, 가격 변동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ODL이 아니라 바로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차익을 노리는 보따리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테니토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이래서 좋아요, 테니토시가.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그 기본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뭔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있이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틀렸을 때는 쿨하게 당신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자세, 진짜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를 찾아가려는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바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사토시 집단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집단일 수도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그 사토시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네. 비트코인 쪽도 많이 파보신 분 알고 계세요? 그 비트코인도 제네시스 계정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사토시 계정이겠죠? 거기에 비트코인 몇 개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나요? 이건 뭐야?
100만 1000만원. 아, 이거 에스크로 물량이고. 예, 채굴 아닙니다. 예, 고철용님이 질문 주셨는데 XRP는 채굴하는 방식이 아니죠? 했는데 네, 채굴 아니에요. 채굴 아닙니다. 그냥 태초에 존재했어요. 그냥 XRP 레저라는 게 만들어진 순간에 1000억 개가 뿅 하고 생겼어요. 아, 100만 개 들어있어요? 야이! 부럽다. 사토시 누구냐? 누구냐 사토시? 100만 개 들어있다고? 비트코인 최대치가 2100만 개 아닌가요? 야, 거의 뭐 장난 아니네. 5% 보유하고 있네. 아, 치킨이요? 유혹하지 마세요. 저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지금 입에서 침이 돌고 배때기가 지금 등짝에 달라붙었는데 무진장 참고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지금. 아, 먹고 싶다. 아, 먹고 싶어. 아, 이종기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제드와 스낵맨이야 리프사 헤드들 모두 사토시일 수도. 2009년 비트코인 처음 제네시스 블록을 뽑을 당시에도 XRP 이론은 존재했으니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차무리님이 얘기하신 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서야 봤네요. 자, 은행들이 ODL을 사용하면 유동성 말고 다른 문제점들이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거래소가 중간에 가로챈다던가 각 거래소 간 가격 차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 차이, 그러니까 지금 차무리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국가 간에 거래소 간에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거. 그게 만약에 너무 가격 차이가 나버리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ODL 작동 방식상 스프레드의 모든 효율이 기인하거든요.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효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각 나라에 있는 거래소 간에 프리미엄이 있고 없고 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프레드가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페이먼트 개념과 세르먼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그냥 돈을 바로바로 넘기잖아요.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말씀드렸자면 페이먼트를 통해서 서로 간에 누가 돈을 받을 거고 그 돈을 받는 중에 환율이 필요한 그런 법정화폐 수합하는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환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수수료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결정하고 그게 컨펌되면 그 조건에 맞춰서 그대로 돈을 옮기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ODL도 페이먼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걸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과정 중에 리프사도 공개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특히 스낵맨이 많이 얘기해줬지만,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가격 변동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캔슬되는 게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분 안에 거래가 진행이 안 되면 캔슬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안정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뭐지? 아까 또 질문하신 거? 아, 거래소가 중간에 가로채는 거. 이거는 가능성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거래소가 중간에 먹고 찔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 이번에 머니그램이 한방에 고객의 송금을 맡아갖고 비트스탬프 통해서 100만원 송금하려고 100만원이라고 했죠, 지금 비율을. 100만원치 XRP를 이제 샀어요. 사고 이제 저쪽 멕시코로 보내고 싶으니까 보내라고 했는데 비트스탬프가 먹었다고 봅시다. 먹을 수도 있겠죠. 100만원이 너무 갖고 싶어서 훌러덩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먹을까요? 고작 100만원 먹으려고 머니그램한테 소송 맞을까요? 당연히 민사소송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 100만원 꿀꺽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속적으로 송금 들어오는 걸 처리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아무래도 거래소 입장에서 그게 훨씬 더 수익이라고 보여지겠죠. 100만원 꿀꺽 먹고 나중에 재판에 가갖고 뒤질나게 맞는 것보다 그냥 송금 처리하는 거 계속 도와줘갖고 지속적인 수수료 벌어들이는 게 본인들한테 훨씬 이득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꿀꺽 먹는 거. 아니, 자꾸 먹는 거 얘기하시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차물리님이 거래소가 먹튀하는 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되면 먹튀를 못합니다. 예,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되면 어떻게 된다? 자동 이행입니다. 중간에 마음 바뀌었다고 뭐 먹자 이런 거 못해요. 예,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디지털 사인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조건이 만족돼서 모두가 동의했을 때는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행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 먹튀 못합니다. 그때 가면 진짜 먹튀 못해요. 아예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엔 가능한데 그때 가면 아예 불가능입니다. 확실히 더 안전해지는 거죠. 자, 고철형님 얘기하신 거 한번 더 볼게요. 아, 먹는 거 얘기 그만하세요. 먹고 싶다. 비트코인은 채굴하면서 채굴 원가라는 게 있고 지금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려면 6,000불에서 7,000불 정도 소요된다고요? 하나가? 정말로? 에이, 설마. 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조사는 안 하는데 이 고철형님이 얘기하신 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6,000불에서 7,000불이라고요? 너무 비싼데? 어쨌든 그러면 당연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 채굴 원가보다 비싼 8,000불 이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리플은 채굴 생산 원가가 없는데 시장 적정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철용님이 질문하실 때 전제를 깐 거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생산되는 데 들어간 뭐 전기료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에 들어간 생산되는 데 필요한 들어간 그 비용들보다 그 이상은 무조건 가치 있다는 가정하에 좀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지는 않죠. 항상.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식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목공수를 합니다. 그래서 톱으로 쓱싹쓱싹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막 나사를 받고 쪼여갖고 식탁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식탁을 완성하는데 나무도 사고 나사도 조이고 여러가지 하면서 원가가 2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내놓습니다. 자, 제가 만든 탁자 20만원 들어갔으니까 제가 저렴하게 22만원에 팔겠습니다. 제 인건비 2만원만 받을게요 하고 제 노력비는 2만원만 받을게요 하고 22만원에 내놨어요. 그러면 그 인정 받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 지금 만들어서 내다는 거에 공급이잖아요. 근데 수요자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요자 공급자의 두 관점이 서로 크로스하는 그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제가 20만원 들었다고 해서 그 가격을 수요자가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왜 무조건 비트코인 생산하는데 뭐 6,000불 들었으면 6,000불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생산하는 사람들이, 채굴한 사람들이 6,000불 이상에 당연히 팔고 싶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근데 수요자는 반대죠. 입장이.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떨궜을 때 더 이상 떨구면 나는 어떻게든 사고 싶은데 가격을 막 더 떨구면은 만약 판매자가 안 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적정 가격을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이게 수요자 입장인데 거기에서 무슨 생산원가 이런 거 안 따지죠. 그럴 생각이 없죠. 그래서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RP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OD의 사용이 거의 없잖아요. 전체 볼륨 대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사용에 의한 수요가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XRP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투기자들, 스페큘레이터. 그냥 나는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이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거래하는 과정 중에 형성된 게 지금 XRP의 가격이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 심리에 의해서 그런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거죠. 지금 죄다 그거잖아요. 나는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투기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금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XRP는 만약에 리플사가 OD의 사용을 더 확대시켜서 늘리면은 어떤 수요가 들어온다? 실제 리얼 비즈니스에서 송금하기 위한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XRP라는 거에 대한 가치 자체를 인정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뭐 XRP도 현재는 그렇지만 투기 목적에 의해 그냥 볼륨이 생기고 그거에 가격이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기 자금력이 엄청난 세력들이 떨구면 팍 까지고 쓱 올리면은 막 불장처럼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지금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XRP의 가치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자, 관망남님, XRP 시장이 풀리는 순량이 최근 이전보다 줄었는데 좋은 소식인가요? 하시는데요. 제가 3분기 보고서 분석할 때 그와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은 뭐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면은 리프사가 그 프로그래미틱 세일이라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판매하는 거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줄은 겁니다. 시장의 양이 늘어나는 게. 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리프사가 많이 판매할수록 자금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재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XRP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더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자금력을 쏟아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는 자금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준님 얘기, 요새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소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는데 브릿지 볼륨이겠죠. 결과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브릿지 볼륨이고, 그리고 이 지표와 관련된 소식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브릿지 볼륨을 높아지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게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 은행이 ODA를 쓴다. 왜 중요하죠? 레퍼런스. 이런 규제라던가 또는 이제 신기술에 대한 리스크, 또는 뭐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던가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로 지금 ODA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되게 망설이게 되는데, 메이저 은행이 안정적으로 쓰는 거 보이면 뭐가 생기죠? 레퍼런스 생기니까 어덥션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고객들, 향후에 이제 ODA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고객들을 빠르게 땡겨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결국에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뭐다? ODA 볼륨이 오르는 거다. 즉 XRP 브릿지 볼륨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RP 브릿지 볼륨을 올라가는데 관련된 모든 소식들이 저희한테 중요한 소식이겠죠. (10년도) 얘기하시는 10년도.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최근접 소식은 송금나 코일 플랫폼, 뭐 둘 다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10년도 이제 되게 간지나게 10년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는데, 저는 솔직히 10년 기다리고 싶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막 마음이 튼튼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10년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기다리라고 하면 리프사 떼찌하고 싶네요. 10년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가을에 전설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 기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내일이냐 내년이냐 2년 뒤냐 3년 뒤냐 5년 뒤냐 10년 뒤냐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할 거는 예언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래는 몰라요. 볼륨이 본질은 딱 거기 있어요. ODL이 얼마나 빨리 퍼지냐, 가을에 전설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브릿지 볼륨이 언제 얼마나 생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이 빨리 생길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고, 이걸 자꾸 시간의 문제로 막 몇 년 뒤 얼마 몇 년 뒤 얼마 이거 얘기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리프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이거는 리프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내년에 ODL 볼륨 얼마 돼요? 리프사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심지어 그럴지언데 뭐 내년에 얼마, 내년에 ODL 볼륨 얼마,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질이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죠. 그것도 맞아요. CHJ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불장 한번 오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싫어할 분들이 없어요. 저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자꾸 막 사업 얘기만 하고 이제 객관적인 정보 얘기만 하고 막 가격 얘기도 안 하지, 차트도 안 그리지,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모론 얘기도 안 하지, 막 곰탱이가 가격 예언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 안 하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뭐 투기 얘기 나오면은 뭐 알러지 걸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2017년 말처럼 불장하고 떡상하면 저도 좋아요.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한번 떡상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게. IT 버블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오마이갓. 싫어. 싫어. 10년 안 된다. 10년 안 된다. 10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개미는 이용수단일 뿐. 사실 리플사 사업하는데 저희들은 필요 없습니다. 투기자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리플사 사업하는데. 어차피 XRP 주식도 아니고 신경 당연히 안 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는 듯한 액션을 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이 커뮤니티 담당 직원도 채용을 했어요. 예전에 채용 공고 올라왔었는데 오늘날 없는 거 보니까 이미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고객이 되는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XRP 관심 갖고 리플사한테 관심 갖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에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때 유튜버들 초대했죠. 실제로 초대했잖아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초대 안 했습니다.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본인들 고객도 아닌데 왜 초대했겠어요? 신경을 조금은 쓰고 있다는 얘기죠. 하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즉 이제 전 세계 사람들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리플사가 요즘에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게 그런 여론적인 공격 많이 당하잖아요. 그 뭐냐? 걔 이름 뭐죠, 여러분들? 그 고양이 가면 쓰고 있는 애. 비트로드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약간 정신병자도 막 그거 했었잖아요. 뭐 XRP 하드포크 시킨다 막 이러면 협박했잖아요. 그런 운동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해시태그로 XRP 팔아라, 셀 XRP 해갖고 막 굉장히 여론전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플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XRP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는 걸로 보입니다. 스카이뷰님 어서오세요. 어라? 아니요, 비약적인 볼륨 상승은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테이님이 송금도 하나당 비약적인 볼륨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이미 멕시코 구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머니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도입하기 힘들어요. 그런 걸 기대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다른 채널이나 막 이 리플과 XRP 잘 모르는 양반들이 자꾸 막 마치 막 가격도 그렇고 오디오 볼륨도 막 갑자기 으악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떡상떡상 외치는데, 매번 말씀드리죠. 여태까지 입증이 된 게 신기술 도입하는 그런 흐름이 다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요 포물선이에요. 요 포물선.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기는 하는데 이 초반에는 이래요. 왜냐면 그만한 장애물들이 있죠. 규제 장애물도 있고, 컴플라이언스 법적 요구사항 장애물도 있고, 그리고 신기술 도입에 대한 리스크. 어쨌든 본인들 시스템을 이전시키고 새로운 걸 도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전 비용.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리스크도 있죠. 잘 작동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반에는 신기술에 의한 거 조금 써보고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사용량 늘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막 볼륨 떡상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속도가 붙는 거는 이 지점쯤 가야 속도 붙겠죠. 그때는 속도가 팍 붙을 거예요. 안정화 단계니까. 제 능력이 아깝다고요?
저 시골 선생인데 무슨 능력이 아까워요. 세상에는 능력자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정보보안 쪽이다 보니까 이쪽을 좀 잘 알아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잘 모르는 것들, 잘 못하는 것들, 여러분이 또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를 뿐이고, 그리고 세계는 뭐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네. 다양하죠. 왜? 리프사에서 한국지사 직원으로 연봉을 1억 5천만 제시하면 이직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무관할 것 같아요. 우리 집 대통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왜냐면 리프사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반대를 할 것 같네요. 후보 모임. 후보 모임. 아, 후보 모임. 슬프다. 아, 김부사님 아까 이제 그거 했었지. 질문했었는데 잊고 있었네요. 지금 바로 보죠. 아랍에미리트 익스체인지, UAE 익스체인지, XRP 쓸 정황들이 있었나요? 엑스라피드 기대해봐도 될까요?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계속 집착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관심 있는 항목이라. 일단 직접적인 정황은 없죠. 아직까지 없는데,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가 오피스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 두 정부,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서로 협력해갖고 아직도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디지털 에셋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상황이라 아마도 UAE 익스체인지가 XRP를 사용할 가능성, 정황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나라의 그런 법적인 요구사항이라든가 규제 면에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랍에미리트 익스체인지, UAE 익스체인지가 뭐 XRP를 직접적으로 쓸 정황, 그러니까 적어도 뭐 본인들이 파트너십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고 거기에 XRP 상장돼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법정 화폐인 그 디르함이 페어가 돼 있다 라던가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진 님도 유튜브 하신다고요? 유튜브 활동 저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저는 안 맞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좀 그러냐면은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도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이거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듭니다. 직접 눈을 마주하고 대하는 건 아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서로 간의 생각 그리고 내용들, 하고 싶은 얘기들을 나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되게 좋은데 단점도 명확합니다. 이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 중에 약간 정신병자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데 인신공격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을 일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게, 막 연예인들 이 안티들 때문에 막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죠. 야, 무슨 저 갖다 자살까지 하냐, 좀 힘든 거는 알겠는데 뭐 자살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그렇게 막 자기를 욕한다고 해도 자살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또한 저인데, 이걸 해보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한낱 서생에 불과하고 여기에 찾아오는 분이 막 되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연예인은 진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안티도 당연히 많겠죠. 그 수많은 안티들이 괴롭히면은 와, 저 정도의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숨을 버리는 거는 그래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은 진짜 소중한 건데 얼굴 낯짝도 모르는 애들이 막 인신공격한다고 목숨을 버리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기님, 저는 10,000원 되면은 그래서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시작한 취지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정확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다 틀린 정보만 돌아다니는 이 사기판에서 제가 그나마 좀 이 부분을 제 전문이 이쪽이다 보니까 잘 아니까 그래도 제가 잘 아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를 해야겠다 하는 취지로 생각을 했죠. 했는데 이제 뭐 10,000원 되면은 다들 행복해 하실 순간이니까 그때 가면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적겠다고 하는 거죠. 저도 사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아니, 그런 정신병자들은 논리가 없어요. 그냥 뭔가 까고 싶은 거야, 진짜. 되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본인의 그 욕구를 풀지를 못하니까 이 얼굴 안 보이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한테 막 해도 되잖아요. 막 해도 사실 막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걔네들 관점에서는 막 해도 지가 뭐 나 어쩔 거야 내가 막 욕했다고 해서 약간 이런 생각에 본인들이 그 욕구를 풀지 못해 생기는 스트레스 이런 감정들 악감정들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그냥 막 풀어내는 거죠. 진짜 악질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으면 안 될 행위입니다. 진짜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본인의 욕구 불만 그리고 불만사 화남 짜증 분노 이런 거를 이유도 없이 푼다는 거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정말. 묻고 더블로 간다고요? 저는 바로 게임 스탑입니다. 콜이에요. 콜. 그 순간 콜 할 거예요. 콜. 바로 거기에서 중지입니다. 혜연비님이 또 뭐 올리셨네? 이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혜연비님이 인터뷰 내용 정리된 기사를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까 저도 잠깐 봤거든요. 트위터에서 답변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코인필드 솔로제닉이라는 프로젝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왜 이더리움이 아닌 XRP 레저를 선택했느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인필드 CEO가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더리움에서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죠. 유동성 비용을 낮추고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거는 XRP 레저였다. 그래서 XRP 레저 위에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올리셨네? 일본 기사를 또 번역해갖고 정리해서 올려주셨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처음 본 내용이니까 한번 볼까요? CBDC를 발행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는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해놓겠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겠지만 그래도 일본은행이 우선 프라이어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거 우선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렇다고 하네요. 일본은행에 의한 CBDC보다는 민간 기업, 프라이빗 섹터에 의한 디지털 통화 발행,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촉진해 나가고 싶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CBDC는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도록 연구는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발행하는 것보다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원하는 거는 그냥 민간 기업, 바로 프라이빗 섹터에서 그냥 디지털 에셋을 발행하는 걸로 시장이 형성되도록 촉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CBDC가 필요하면은 발행은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발행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얘기는. 리브라에 대한 평가도 했었네요. 이 사람이. 하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이 돈이 흐르는 데 있어서 그런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 평가는 했지만 비용이나 이제 거래 시간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안티머니 론더링 자금 세탁이나 이용자 정보 보호 그거죠.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하면은 그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결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페이스북이 보호를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실제로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워낙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관련돼서도 사고도 많이 쳐서 벌금도 몇 조 단위로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역시나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텍스 문제까지, 이런 게 잘 정리돼야지 실제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달았네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비트 스탬프 거래량인데 역시나 비트코인이 가장 많긴 하네요. 정말 많네. 비트코인 왜 이렇게 인기 많니? 저희야 XRP에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어서 XRP를 더 비트코인보다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어쨌든 이제 투기자들 거래하는 볼륨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네. 어마어마하네, 비트코인 거래량이. 응? 중간기사 찾기요? 네. 혜민님 기사 잘 봤어요. 정리를 워낙 잘 해주셔갖고. 버뻥님 워라 어서오세요. 이 김부사님 내용도 볼까요? 라센 물량으로 기부하는 것들이 XRP에 어떻게 도움될까요? 그냥 회사 이미지에 도움만 될까요? 하셨는데, 어제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어제 좀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거 보시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플4 굿이라는 데 들어오면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이 안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은 리플웍스 써있죠, 여기. 예. 그래서 보시면은 소셜 벤처, 전 세계에 있는 소셜 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그게 있죠. 탑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 전문가, 기술 전문가 같이 협력해갖고 이들을 돕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어떤 거를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이미지 사진이랑 스마트폰 갖다 뭐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랑 관련 있는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일단 리플웍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그거죠. 학교 이 학생들 뭐 장학금 주고 이런 거 같아요. 도넛 추즈는. 그리고 마지막 UBRI.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려대학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학교 대학 재단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여기에 리프사가 돈을 펀딩을 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것도 연구하고, 심지어 그 이번에 리플 에피소드 드랍 16이었던가요? 그래서 여자분이 이 UBRI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정확하게 오피셜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리프사가 지금 직면한 그 챌린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뭔가 극복해야 대한 도전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대학교들한테 넘긴다는 거죠. 연구해달라고. 이걸 어떤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협력하는 과정 중에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을 노리는 것 겁니다. XRP와 친화적인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거. 애초에. 결국에 대학교의 이 학생들, 특히나 이제 석사, 박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들이 졸업하면은 뭐 어떤 직장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연구소에서 일을 할 거거든요. 실제적인 그 리드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또는 산업에 적용할 것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쪽에서 일을 할 거란 말이죠. 일부는. 그러니까 이미 대학교 다닐 때 XRP와 친화적인, 그리고 XRP를 알게끔 만드는, XRP를 알고 있는 이런 인재들을 배양해 내겠다는 거죠. 시장 자체를. 그리고 심지어 이들 중에는 실제로 리프사로 오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대학생 인재들도. 그리고 동시에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 있어서 리프사가 도움을 얻어낼 수 있고,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에 맡긴, 그러니까 리프사가 풀어야 될 도전 과제들을 대학 재단의 연구 프로젝트로 맡겨갖고 거기에서 솔루션을 찾아서 리프사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프사 사업에 결국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 라센 물량 기부한 거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어제 봤는지 지난주에 본 건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어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크리스 라센이 기부한 물량 판매는 여전히 프로그래미틱 세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긴 이거를 그거 하긴 힘들겠죠, 솔직히. 이 물량을 무슨 다이렉트 세일로 기간에 팔아갖고 하면 돈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주기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시장에다 그냥 파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팔고 있습니다, 시장에다가. 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바대 게임을 실행했다는 스팀 로고창이 방금 예, 저랑 친구 등록 대회에 계신 분들이 대바대를 실행한 것 같아요. 시티폰 운명의 CBDC. CBDC. 근데 저는 CBDC가 시티폰 운명은 아닐 것 같아요.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CBDC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다들? 물론 아까 일본 중앙은행이 바라는 그림대로 그거를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은 여전히 그냥 오늘날처럼 현금돈, 종이 쪼가리 돈이랑 시중은행에 풀어준 돈들 있잖아요. 그걸 시중은행들이 디지털화해서 본인들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든지, 또는 일본 중앙은행이 바라는 것처럼 그게 시중은행이든 또는 금융기관이든 이런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쓰던지, 뭐 그런 그림들 나오겠죠.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슬슬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제가 정말 용하게도 참아냈습니다. 치킨의 유혹을 참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저 오늘 자기 전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참아내고 내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자구간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CBDC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이런 금융기관들만 홀세일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리테일까지 갈 것 같아요. 일반 중국 국민들도 쓰게끔. 그래야지 완벽하게 통제를 하지, 돈을. 중국은 그러고도 남을 국가예요. 저는 그래서 그쪽에 한 표. 자, 김무사님, 대바대 유혹을 참지 말아달라고요? 지금 그거 할 힘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자, 김무사님 얘기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프사가 개인 투자자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관 구매자들의 눈치를 보지는 않을까요? XRP 가격이 떨어져도 기존 기관 구매자들이 좋아할까요? 마이클 에링턴, 그 사람이 하는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갈링이랑 라센과 친해 보이던데. XRP 캐피탈이라고 XRP로 그 헤지펀드 운영하고 있잖아요. 헤지펀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XRP 같다. 이름이 XRP 캐피탈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관 구매자들의 눈치, 이미 구매한 기관들 때문에 XRP 가격 떨어지는 건 눈치 전혀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면 눈치 봐야겠죠. 주주니까. 주식도 아닌 거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오히려 리프사는 지금 각국 정부기관이나 중앙은행 이쪽에 이제 레귤레이터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걔네들이 풀어줘야 사업을 뭔가 더 활발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쪽 눈치를 많이 보고 있겠죠. 다이렉트 세일한 고객들 눈치는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식 판 것도 아닌데요. 뭐 눈치 왜 봐요? 안 봐도 되죠. 아싸 신난다.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다. 다이렉트 세일에서 산 사람들, 산 기관들, 아싸 막 이러면서. 어쨌든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눈치를 뭐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볼 이유도 없고요. 자, 그래요? 중국 쪽 전문가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요? 저도 나올 것 같아요.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거 일반 국민들도 쓰게 만들면 중국 정부가 진짜 통제하기 좋겠죠. 뭐 다 보이는데 뭐 돈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아주 그냥 공산국가에 딱 맞는 그거죠. 자, 어쨌든 마지막 질문 얘기 나누면서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제가 요즘에 피로에 지쳐갖고 몸이 허하다 보니까 잘 배고프고 허기도 지고 몸도 막 피로해서 막 그냥 막 눕고 싶어요. 누울 수 있는 자리만 보이면 들어눕고 싶어요.
마치 제가 이제 뭐 노숙자 같은 느낌이 날 정도인데 그냥 아주 누울 때만 보이면 그냥 눕고 싶습니다. 누워서 자고 싶어요. 그만큼 몸이 좀 가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데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을 찾아뵙고 다시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치킨 꿈은 여러분들 끄세요. 저는 안 꿀 겁니다. 월바, 오늘 좋은 밤 되시죠. 월바.